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작은 월급 봉투를 큰 시드로 만들어 드릴 수 있게끔 세 가지 수익 봉투 열심히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부터 바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오늘 하루 종일 이 키워드만 여러분들의 귀 속에 맴도셨을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간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 이후에 해제 조치에 이르기까지 전국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오늘 시장 상황 속에서는 상한가를 간 종목이 무려 23가지의 종목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22가지의 종목은 정치 테마 관련된 종목들이었는데요. 한 가지의 종목은 방송 관련된 종목인 IMBC가 또 한 번 상한가에 갔습니다. 야당은 예정대로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고요. 이르면 6일에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관건은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최소 8명이 찬성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의 대부분의 의원들은 탄핵만큼은 절대 안 된다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의 시장 불확실성은 앞으로도 커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대응들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잠시 뒤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바로 한번 뜯어보시죠. 네, 카카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정국과 관련돼서 최대 수혜주는 카카오 그룹주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카카오 그룹주 일제히 쏘아 올렸습니다. 그동안 카카오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11월 막판부터 AI 소프트웨어의 랠리와 함께 그룹주의 주가 반등이 나타났는데 오늘은 정말 달랐습니다. 카카오 그룹주 중에서도 카카오페이는 20%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게 됐는데 그동안 윤 대통령이 콕 집어서 비판을 했었던 카카오에 이제 힘이 생길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반사수의 기대감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오늘 하루 동안의 주가 흐름만 그룹의 시총이 2조 7천억 원가량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카카오 그룹주 그동안 주가가 거의 반토막이 나 있던 상황이었는데 주가에 볕이 한번 들 수 있는 건지 이 내용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뜯어보시죠. 네, 최대 수혜주가 카카오 그룹주였다면 최대 피해주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중에서도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야당에서 내년 예산안에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하게 되면서 안 그래도 문제가 많았었는데 윤 대통령의 탄핵 정국이 자충수가 되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된 종목들 오늘 급락 장세가 펼쳐졌고요. 원전 관련된 종목들도 급락 장세를 피할 수가 없었는데 당장 다음 주면 부산항에 시추선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빠른 매도보다는 좀 추세를 지켜봐야 된다라는 전문가들의 조언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왕고래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원전 관련된 종목들 윤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걸었던 정책 모멘텀을 안고 있는 종목들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 이 시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세 가지 키워드 뜯어봤습니다. 이에 대한 주식 멘토의 의견 잠시 뒤에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주식 강좌와 함께 추천 종목들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이 시간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주식 멘토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투자자문의 이재규 멘토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에 뵙고 이렇게 두 번째 수요일에 뵙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 상황은 전혀 예측하시지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누가 예측을 했겠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어제 오랜만에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어젯밤에 갑자기 이런 이벤트가 좀 있었죠.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대다수의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당황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잘 버텨주면서 마무리가 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 시장에 대한 비차익 순매수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시장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해외 시장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본다면 지금 미증시도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어제 오늘 있었던 이런 이벤트들이 빨리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야지만 가라앉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우상향으로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질문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멘토님께서 얘기해 주신 부분 중에서 이 이벤트가 아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야 된다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되는 건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거잖아요.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됐지만 이게 정말 찬성이 될지 부결이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투자자분들은 그럼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불확실성은 좀 안고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다는 게 아예 없어진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처럼 영향력이 강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과거의 사례를 좀 돌이켜 본다면 2016년도와 2017년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실제로 시장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것들이 우려가 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시장 자체는 그래도 좀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내용이 나온 이후에 우리나라 금융 당국에서도 자금을 계속해서 풀겠다라는 이야기들까지 나왔죠. 그리고 이제 CDS 프리미엄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제 이제 급발진이 나오면서 환율이 급등이 나왔지만 전반적으로는 안정세를 좀 찾아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될 것입니다. 저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저의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지금처럼 시장에 미치고 있는 영향력이 강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어쨌든 하반 경직을 보일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PER 기준으로 8배 수준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평균적으로 우리가 지난 10년을 돌이켜봤을 때 10배는 넘게 받는 시장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현재 우리나라 시장이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은 맞는 거고 우리가 포워드 PBR 기준으로 봤을 때도 지금 0.8배 수준입니다. 글로벌 시장의 평균적인 그런 PBR이 2배가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얼른 수면 아래로 좀 가라앉아서 시장이 좀 안정화된 이후에 반등을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좀 있고요.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해주셨는데 첫 번째 키워드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오늘 주가가 많이 튄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정치 테마 관련된 종목들 22가지 종목이나 오늘 상한가에 갔습니다. 어제 잠들기 전에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정치 테마주를 내일 한번 공략해볼까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시초가에 이미 다 갭상승으로 떠버리니까 어떠한 매수도 못했다라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렇죠. 저도 어제 굉장히 정신이 없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40년 넘게 살았는데 처음 겪는 일이라서 이게 무슨 일인가라고 계속해서 고민을 하다가 아침에 보니까
이제 두 가지 부류로 좀 나뉘는 것 같더라고요. 한쪽 부류는 말 그대로 인맥 정치와 관련되어 있는 정치인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나왔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좀 이따 또 짚어보겠지만 아까 전에 앵커님께서도 브리핑을 해주셨던 그 원전이라든지 대왕고래 같은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시장의 변동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잘 나왔고 이걸 제가 여기서 이제 이 종목군들은 위험하니까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니까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사실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뜨겁게 움직일 수 있는 섹터이고 이 종목군들 중에서 내재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테마주다 라고 한다면 굉장히 이제 좀 색안경을 끼실 수도 있겠지만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신다면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좋았던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이 일시적으로 많이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전 여전히 좀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전에 이제 상한가 간 종목들 중에서 IMBC를 잠깐 제외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IMBC 같은 경우도 엮일 수가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도 방송국들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지금 인맥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좀 길게 시계열을 본다라고 한다면 뭐 조기 대선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들 그리고 현재 뭐 정치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좀 특징적으로 움직인 게 아가방 컴퍼니 같은 기업들도 주가 변동성이 잘 나왔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실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주들은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테마주를 너무 좋아하는 것은 지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일부 자금은 뭐 인맥 테마든 정책 테마든 어느 정도 공략해 보는 것도 현재 시장에서는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인맥 테마에 대해서 많은 종목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 사실 들고 계신 분들도 최근에 손실이 났을 때 어떤 대응도 못하다가 지금 반등이 나왔을 때 좀 팔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요새 많이 반등이 나오면서 주목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멘토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관심 가져도 될 만한 정치 테마주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야당 대표에 대한 관련주, 요 종목군들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뭐 시초가부터 갭 상승이 나온 기업들, 갭 상한가에 들어간 기업들은 부담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저는 코나이라는 기업을 그래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뭐 이 종목 역시도 지금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따라가시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오늘이 시초가 부근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추후에 이제 이런 자리죠. 지금 가격이 HTS에 잘 안 나오는데 17,500원 정도가 됩니다. 이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상향을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우리가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속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증시를 보고 있는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나 뭐 큰 자금을 운용하는 분들 그런 자금들 같은 경우는 뭐 극단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런 테마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에는 자금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 뭐 시장에서 살짝 이제 영향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종목군들의 흐름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코나이 같은 기업은 뭐 17,500원 정도로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으로 정치 테마주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처럼 시장이 힘들 때는 한 번쯤은 관심 가져보는 것도 좋다라는 의견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코나이에 대한 이야기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밑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뜰 겁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022128-8566번 전화 상담도 가능하니까 많은 상담 전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세 번째 키워드 함께 묶어서 살펴볼게요. 카카오 그룹주는 최대 수혜주다. 그리고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최대 피해주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한쪽은 요새 계속해서 반등이 나오고 있고 한쪽은 예산안 삭감 이슈부터 시작해서 요새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비를 해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뭐 카카오 그룹주들이 오늘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이번 정권에서 좀 피해를 많이 받았다라는 부분들이 얘기가 되면서 주가의 흐름이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사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문어발식 경영이라든지 이런 사법적인 리스크가 그 이전부터 있었다라고 네.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쟁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보다 주가 흐름이 안 좋았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고, 물론 당시엔 네이버도 좀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 회사를 비교해 본다라고 한다면 그룹사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카카오의 계열사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려했었던 그런 문어발식 경영이 진행이 되고 있었다라는 네. 부분이고, 최근 반등이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명분 중에서 뭐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자금이 들어온다라는 부분들, 카카오 같은 경우도 AI를 이용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라는 부분들도 있지만, 수익이 잘 나오지 않는 사업부를 이제 매각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본질적인 부분들이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등이 좀 더 나오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좀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카카오 기업들을 뭐 지금 따라 들어가는 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어느 정도 눌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매수의 기회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카카오페이, 카카오증권 전체적으로 변동성이 있었지만, 카카오뱅크 변동성이 있었지만, 저는 카카오 게임즈를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 어쨌든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게임주 쪽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또 지분 투자를 한 게임 개발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개발사들이 잠재력이 굉장히 뛰어난 기업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 보고, 그리고 2025년도에는 신작에 대한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카카오 게임즈가 어떻게 보면 카카오 그룹사 내에서는 가장 탄력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카카오그룹주 전반적으로 변동성 좋았고, 저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빠른 기간 동안 카카오 그룹주 전반적으로 반등이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섣부르게 따라가는 것은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짚어주셨고요.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그룹주 내에서 오늘 페이가 가장 강하게 쏘아 올리긴 했습니다만 게임즈를 눈여겨보셔라라는 조언도 해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그리고 원전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할게요.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이제 다음 주면은 시추선이 부산항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권이 혼란스럽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모르겠는데 지금 등락률이 뒤편에 나오고 있네요. 한국가스공사가 정말 많이 밀렸고 오늘 4만 원대까지 밑단으로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된 종목도 BHI가 대장 역할을 했었는데 17.8%대 밀리면서 최근에 등락률이 상당히 좀 떨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뭐 원전과 대왕고래 두 가지인데 좀 애매함이 있어요. 저는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원전 같은 경우도 불확실성이 늘어난 것은 맞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전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탈원전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육성이 되다가 오늘 그러니까 반대급부로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는 원전 쪽에 대한 관심이 유효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전 쪽 같은 경우는 저는 긍정적인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다만 좀 장기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어떻게 보면 문제는 대왕고래입니다. 지금 대왕고래 같은 경우는 예산안 삭감이 이게 확정된 건 아니에요. 본회의에 들어가가지고 예산 삭감이 완전히 결정이 되는지 여부를 봐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전액 삭감이라고 우리가 못 박을 수는 없는 부분인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놓고 본다면 오늘 하락은 굉장히 뼈아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뭐 기업의 분석이라든지 업황이라든지 테마에 대한 분석을 즐겨 하지만 저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는 기술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을 만나보면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꺾이면 갑자기 회사를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이 회사가 어떤 메리트가 있고 이게 어떻게 마일스톤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고점대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더 중요해요. 어쨌든 대응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대왕고래의 오늘 하락은 굉장히 뼈아프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대왕고래 같은 경우는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정말 내재 가치가 뛰어난 기업들, 네.
뭐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사실 내재 가치가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뭐 미수금이 줄어든다라는 명분으로 인해서 뭐 주주환원 가치 쪽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받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밀리더라도 나중에는 올라갈 수가 있어요. 다만 우리가 단기적으로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접근을 했었던 종목군들, 지금 보시면 화성밸브 같은 기업이나 동양철강 같은 그렇죠. 기업은 주가의 흐름이 좀 무섭게 꺾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비중이 적다라고 한다면 뭐 당장 내일 매도하시는 건 아니에요. 뭐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올 수야 있겠죠. 하지만 내가 신용을 사용했거나 미수를 사용했거나 좀 무리해서 매매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저는 비중 축소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대왕고래라든지 그리고 원전 쪽,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육성을 했었던 쪽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는데, 그래도 우리가 점수를 좀 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좀 원전 쪽은 그래도 좀 우리가 시계열을 길게 본다라고 한다면 매력적이지 않을까. 대왕고래는 경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함께 원전 관련된 종목들까지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글로벌적으로도 원전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분위기가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적으로 끌고 가신다면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는 점 짚어주셨는데, 대왕고래 프로젝트만큼은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한국가스공사처럼 내재 가치가 뛰어난 종목들은 눈여겨보셔도 좋지만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를 한번 잘 분석을 해보고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점 함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멘토님의 자세한 이야기를 챙겨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밑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고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는 것도 좋고요. 022128-8566번 전화 상담도 받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라리 오늘 장은 안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목소리가 있을 정도로 오늘 시장은 우려감을 가득 안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지수의 하방 압력을 계속해서 키웠고요. 코스피는 결국에는 2,400선, 코스닥은 680선을 내주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과대낙폭은 아니었다라는 안도의 목소리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오늘 시장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담은 종목들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옆에 보시면은 순매수 종목들, 순매도 종목들 상위 랭크가 떠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렸고요. 카카오와 네이버는 여전히 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와 두산 에너빌리티가 차례로 이름을 올렸네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의 오늘 러브콜을 받았던 종목이니까요. 기관 매매에서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오늘 장중에서 10%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엇갈린 시선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두산에너빌리티도 기관 매매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매도 종목 랭크입니다. 삼성전자가 가장 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KB금융 이렇게 세 가지 금융업종들도 눈에 띕니다. 사실 어제장의 주인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금융업종들 오늘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 하나금융지주 6% 빠졌고요. 이 KB금융도 5%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다음은 기관이 코스피에서 산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카카오와 그리고 카카오페이가 눈에 띕니다. 오늘 카카오페이 급등세 22%로 장을 마감을 했고요. SK 하이닉스, 기아, KT가 순서대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매도 종목에 눈에 띄는 것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상위 종목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여전히 금융업종들 매도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한국가스공사와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카카오 그룹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카카오 그룹주들 일제히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시장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 계엄 사태 이후에 이 그간 정부 압박을 받아온 카카오가 반사 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 정부 들어서 카카오를 비롯한 이 그룹주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계속되어 왔고요. 카카오의 창업자죠. 이 김범수 경영쇄신 위원장이 처음으로 구속됐다가 지난달 석방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공시로 오늘 카카오 그룹주들 굉장히 좋은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이 원전주로 꼽히는데요. 윤 대통령의 가장 주요한 국정과제였죠. 원전 관련주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갔었고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장에서 굉장히 힘든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간밤 6시간 비상계엄으로 탄핵 정국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 종목들 내일장에서의 향방도 같이 체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장 수급 특징주였습니다. 네, 오늘 우리나라 시장 굉장히 변동성이 크게 나왔는데 그런 시장에서도 여러분들께서는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목 상태가 이렇게 안 좋은지는 저도 몰랐거든요. 계속 헥헥거려서 죄송하고요. 그래도 준비한 내용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좀 집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도록 하죠. 자, 제가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도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주가라는 것은 추세를 타고 가거든요. 올라가는 추세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내가 매수 타이밍 자체를 조금 놓친다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가격에서 매수한다라고 하더라도 재차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서는 내가 매수를 아무리 잘해도요. 매도 타점을 놓쳐버린다면 손실이 나는 경우가 많죠. 지금 화면에 이제 추세에 대해서 좀 적어놨는데 다음 화면 보면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좌측에 있는 것이 상승 추세고요. 우측에 있는 것이 하락 추세인데 다음 화면 보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승 추세일 때는 약간의 상단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매수한 이후에 손실이 나죠. 하지만 다시 수익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서는 내가 아무리 매수를 잘해서 수익이 난다라고 하더라도 매도 타점 자체를 놓쳐버린다면 손실이 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매매를 할 때는 주식 매매를 할 때는 추세를 타고 가는 기업들을 매매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추세 매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다음 화면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세가 우상향을 하고 있거나 혹은 쭉 밀리다가 추세가 이제 전환되고 있는 종목들을 봐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우상향을 하고 있거나 추세가 전환되고 있는 종목군들이나 업종들 중에서 주도 섹터가 있다는 거죠. 주도 섹터.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장 힘이 센 거죠. 오늘이라고 한다면 정치 테마주들이 되겠죠. 이런 종목군들을 우리가 공략을 해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너무 많습니다. 종목이 너무 많죠. 2,000 종목이 다 있는데 그 종목들을 매일같이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전업투자자라고 한다면 매일같이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다 찾아보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상향을 할 수 있는 우상향, 추세가 우상향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그중에서 이제 주도 성향을 가지고 있는 섹터들을, 종목들을 어떻게 선별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 텐데 그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기법이나 방법이 다음 화면에 보시는 바로 이겁니다. 그게 뭐냐면 다음 화면 보도록 하죠. 다음 화면
다음 화면 보시면 이제 히든 라인이라고 지금 적혀 있죠. 화면에 히든 라인이라고 적혀 있는데 제가 저 히든 라인이라는 것을 이동평균선을 잘 조합을 해서 만들었어요. 이 히든 라인이라는 것은 어쨌든 추세가 전환이 되고 있거나 추세가 우상향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에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히든 라인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다시피 강세 추세가 이어지고 있거나 추세가 전환되는 종목군들이나 업종을 선별할 때 굉장히 유용한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세 가지 선을 이용해서 지금 제가 요 히든 라인이라는 것을 만들어 놨거든요. 세 가지 선, 빨간 선과 파란 선과 검정 선을 제가 이동평균선을 이용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이동평균선이라는 거 가끔씩 이제 제가 투자자분들 만나보면은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제 보조지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보조지표 많이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동평균선이라든지 거래량 같은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주지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지표에서 파생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조지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 보조지표, 이 주지표인 이동평균선을 이용해서 만든 게 바로 요 히든 라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히든 라인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빨간 선과 파란 선, 검정 선과 파란 선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위에서부터 빨간 선, 파란 선, 검정 선으로 이제 순서가 만들어지면 요건 이제 순서가 좀 바뀌는 게 더 좋습니다. 순서가 좀 더 바뀌는 게 좋은데 우리가 이제 이동평균선을 보더라도 정배열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히든 라인 같은 경우도 빨간 선이 가장 위에 올라와 있을 때 가장 정배열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빨간색이 가장 위에 있고 그 위에 캔들이 놓여 있을 때, 그러니까 빨간 선 위에 캔들이 놓여 있을 때는 매수하기가 굉장히 적합한 자리고, 여기서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어디서 매도를 하느냐? 밑에서 검정선이 올라오는 날이 있어요. 요 날이 바로 매도를 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보자면 빨간 선 위에서는 매수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매수를 해서 내가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언제 매도를 할 것이냐? 검정선이 올라왔을 때 매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검정선이 올라왔을 때 매도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인 원칙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 히든 라인이라는 것은 제가 빨간 선과 파란 선과 검정 선을 이용해 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매수와 익절 타이밍을 전체적으로 잡아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빨간 선 위에서 공략을 했는데 내 생각과 좀 다르게 주가가 밀렸다라고 한다면 손절 라인의 역할도 해줄 수 있는 게 이 파란 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HTS에다가 요 히든 라인을 설정을 해 놓으시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매매를 할 줄 아는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속임수가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5일 이동평균선 이탈하게 되면 투매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본다면 인위적으로 5일 이동평균선을 이탈시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보완을 해서 만든 게 히든 라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히든 라인 준비해 왔는데 다음 화면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이제 과거에 이 히든 라인이 굉장히 잘 맞았던 종목에 대한 예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화면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빨간 선, 파란 선, 검정 선으로 놓여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빨간색, 파란색, 검정색이 놓여 있는 상황에서 이 빨간 선 위로 캔들이 위치하게 될 경우에는 이때는 매수의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여기선 이제 매수를 한다라는 겁니다. 매수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밑에 있는 다른 히든 라인 선과 전혀 접촉이 없죠.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이 차트를 잘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이제 공략을 해서 쭉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밑에 보시면 이 히든 라인 세 줄이 가만히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그 다음 날 어떻게 변동성이 나왔는지 다음 화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그동안 잘 올라갔었던 주가에서 갑자기 밑에서 검정색 선이 올라오면서 매도 타이밍이 잡힌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매매를 하심에 있어서 분명히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게 이 히든 라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만들었고 계속해서 수정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빨간 선 위에 올라온다라고 해서 모든 종목이 올라간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빨간 선 위에 올라온 종목들을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10종목이 하락을 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빨간 선 위에 있는 종목이 10종목이 있는데 오늘 우리나라 시장 급락이 나왔죠.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이 빨간 선 위에 있는 종목 10종목 중에서 5종목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이 빨간 선 하단부에 있었던 종목이라고 한다면 10종목 중에서 10종목이 모두 다 하락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확률적인 부분에서 메리트를 가져가는 것이 이 히든 라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매수를 언제 하느냐, 그리고 매수한 이후에 언제 매도를 하느냐, 이 부분인데 요 히든 라인을 HTS에다가 설정하는 게 정말 쉽거든요. 지금 뭐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제가 어떻게 설정하는지 전체적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요걸 딱 설치를 해놓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보실 수도 있어요. 내가 5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전부 다 이게 빨간색, 파란색, 검정색이 아니라 검정색, 파란색, 빨간색이라고 한다면 내 종목들이 지금 상태가 좀 안 좋구나. 내가 종목을 좀 교체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날도 정치 테마주들이 전체적으로 이 빨간 선 위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종목군들을 하나하나 체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히든 라인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종목들을 좀 빠르게 추려낼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하실 때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업종에 대한 분석이나 기업에 대한 분석, 이 업종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분석은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히든라인이라는 것을 설정해서 무조건 여기서 매매하시면 수익이 납니다라고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전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그렇게 무조건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기준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빨간 선 위에서 공략을 했는데 어디서 매도할지 그리고 어디서 익절을 할지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거기서는 기준을 변경하고 기준을 개선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제가 그런 분들 정말 많이 만나거든요. 내가 주식 투자를 20년 했어. 내가 주식 투자를 30년 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간혹 만나는데 가끔씩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주식을 시작하신 지 1년, 2년 동안은 정말 열심히 하세요. 근데 그 이후에 몇 년 동안은 거의 매매를 안 하시거나 시장을 거의 안 보시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나는 주식 경력이 길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주식시장에 처음 들어와서 공부할 때 정말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열심히 10년 이상 하면서 만들어 놓은 히든 라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걸 이용해 보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매매에 대한 성공 확률을 높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같이 저 솔직하게 말씀드려보자면 오늘같이 갑자기 뜬금없이 뭐 45년 만에 계엄령이 선포가 되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타격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런 과정에서도 히든라인 위에 있는 종목은 올라갑니다. 무조건 올라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평범한 시장에서는 이 히든라인 위에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우상향을 강하게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재미있는 게요.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카카오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히든라인 상단으로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먼저 반응을 주고 있다는 것을 시청자분들께서도 아실 텐데 이 히든라인이라는 거 HTS에다가 설정하시는 거 어렵지 않아요. 이것만 딱 설정을 해 놓으시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될 수가 있으니까 추세를 추종하고 그 추세 안에서 주도 섹터를 공략해야지 되는데 그걸 내가 선별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 히든라인이라는 것을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이 히든라인에서 공략이 되는 종목들, 선별이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안내도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이 히든 라인 오늘도 한번 강의를 드려봤습니다.
네, 채팅창에 권정란님께서 이재규 멘토님 설명이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올려주고 계시고요. 어디서 저렇게 미남 멘토님을 모셨을까요? 라는 내용들도 함께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2번 나오십니다. 멘토님을 일주일에 월요일과 수요일만 또 만나뵐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의 설명을 듣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밑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고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카톡으로 어떻게 들어오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02-2128-8566번 전화 상담도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히든라인에 대해서 배울 만큼 추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볼 텐데 오늘은 무려 4가지 종목을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네,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드도 좀 맞춰가고 있고 히든라인으로 포착된 종목들인데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사실 제가 이제 일주일에 2번밖에 나오지 않다 보니까 오늘은 좀 종목을 일부러 좀 많이 준비를 했어요. 다음 주까지 시간이 좀 뜰 것 같아가지고. 첫 번째 종목으로는 제가 아가방 컴퍼니라는 기업을 준비를 했거든요. 주식 매매를 오래 하신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어쨌든 저출산이라든지 예전엔 육아 쪽에 엮이면서 변동성이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 시장에서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 있었냐면 대왕고래라든지 원전이 밀리면서 반대급부로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이 부각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좀 화두가 됐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살짝 뜬금없을 겁니다. 근데 이 아가방 컴퍼니가 전일 대비해서 거래 대금이 1000%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제가 차트는 이제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히든라인 상단으로 올라왔다라는 부분이에요. 제가 준비한 PPT를 첫 화면부터 좀 보여주시자면 일단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는 정책적으로 육아 쪽과 관련되어 있는 저출산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한동안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야기가 안 됐었던 종목군들인데 어느새 제가 이 종목을 사실 한 달 전쯤에 계속해서 보고 있었거든요. 왜 봤었냐면 당시에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 얘기가 있어서 제가 관심을 좀 갖고 있었어요. 근데 차트 모양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다가 오늘 좀 올라오더라고요. 어떻게 올라왔냐면 이 히든라인을 돌파하면서 올라왔거든요.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상단부에 있는 게 빨간 선이죠. 저 위로 올라왔습니다. 가만 보시면 앞전에 지금 좌측에 보시면은 가장 좌측에 음봉이 크게 나와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 올해 7월 달이거든요. 근데 올해 7월 달 그냥 눈대중으로 보셔도 아시겠지만 지금 캔들 기준으로 봤을 때 빨간 선 위로 올라온 적이 없어요. 지난 반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온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공략을 하더라도 만약에 주가가 밀려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밑에 있는 파란 선이나 검정선에서 대응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좀 제가 준비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아가방 컴퍼니라는 기업이 정책적으로 좀 메리트가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만약에 히든라인 하단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가져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히든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좀 준비를 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첫 번째 기업으로는 아가방 컴퍼니 목표가는 5,200원이고요. 손절가는 4,300원인데 매수는 내일 시초가 이하에서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정책적인 모멘텀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게 되면서 아가방 컴퍼니 외에도 저출산 관련된 종목들, 일부 종목들이 반등이 세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해당 종목이 정말 반년 만에 히든라인 윗단에서 포착이 된 만큼 이 종목 지켜보자라는 점 얘기해 주셨고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대응 전략이 듣고 싶다 느끼신다면 밑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고 링크 통해서 들어오셔도 좋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를 통해서도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 진단을 받아볼게요.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신규 상장한 종목을 한 가지 들고 오셨더라고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많은 분들이 두려움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일까요? 그렇죠. 저도 이제 신규 상장주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기업도 역시나 히든라인 상단에 올라와서 좀 준비를 해봤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게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드레싱 과정을 거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작은 가게를 오픈할 때에도 많이 꾸며놓고 하는 것처럼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는 실제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좀 더 있어 보이게 해서 상장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보유예수 물량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저는 신규 상장주들을 잘 들이진 않습니다. 근데 요 넥스트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부분이 뭐냐면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기업이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정치 테마라든지 이쪽으로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갑자기 제가 이제 의료기기를 들고 와서 저도 좀 민망한데 네. 이런 종목군들이 어떻게 보면 또 시장에서 따로 독불장군처럼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독립적인 흐름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준비를 해봤고 의료기기 개발 업체인데 이 회사가 그 전 세계에서 1위 업체가 있어요. 메드토닉이라는 기업인가요? 제가 이름이 정확히는 기억이 네. 안 나는데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큰 캐파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거든요. 이 회사와 함께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내시경 지혈제인 넥스 파우더를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FDA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 의료기기 회사를 통해 가지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한다라는 거죠. 사업 영역이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알테오젠이 뭐 키트루다 쪽에 대한 SC 제형 변경으로 인해서 모멘텀들을 많이 받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글로벌 1위 기업에 대한 1위 매출을 만들고 있는 그런 제품에 대한 SC 제형 변경 기술을 네. 통해 가지고 매출이라든지 로열티를 많이 받아온 건데 비슷한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같은 경우도 글로벌 1위 기업과 같이 협력을 한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화면에 보시면 유럽도 있고요. 우리나라도 있고 미국도 캐나다도 있는데 FDA 승인을 미국 쪽에서 받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신뢰도가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좀 작은 나라라든지 우리나라보다 선진화되어 있지 않은 나라에서 승인을 받았다라고 네. 한다면 메리트가 좀 덜할 수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 받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다만 오늘 제가 준비한 기업들 중에서는 주가가 꺾였을 때는 무조건 대응해야 되는 첫 번째 종목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다만 저는 이제 밀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신고가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같은 경우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이제 종가가 41,550원인데 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시초가 이하에서 공략을 해보시고요. 목표가는 47,000원. 일단은 1차 목표가는 47,000원인데 47,000원 가게 되면 저는 5만 원 이상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시장 자체가 좀 불안정하니까 좀 1차 목표가는 짧게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35,000원으로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35,000원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두 번째 선이 파란 선이죠. 네. 저 파란 선이 손절 라인이거든요. 저 자리 이탈하게 되면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이고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히든 라인에 대한 신뢰도가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오히려 1년, 2년 된 기업들 같은 경우 신뢰도가 좀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단순하게 세 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네.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동평균선 예를 들어 가지고 일목균형표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분석하는 방법도 많고요. 그래서 이 히든 라인 같은 경우도 제가 일단 단순하게 접근하고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 내에서도 우리가 좀 디테일한 기법들은 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아직까지는 신뢰도가 조금 낮은 히든 라인이지만 당장의 시장에서는 뭐 신규 상장주들 부각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관점에서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같은 경우도 체크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멘토님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동안 제가 빠르게 찾아봤습니다.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같은 경우에는 140조 메드트로닉과 수익 공유를 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8개월 만에 미국 시장에서 17%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러한 호재성 기사들도 꼭 한번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히든라인의 매력도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조금은 떨어질 수 있지만 47,000원 목표가를 넘기게 된다면 고점을 더 넘겨가면서 신고가를 경신할 수도 있는 종목이라는 점 기억하시면서 손절 라인만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응 전략 알고 싶으신 분들은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는데요. 카메라 대시고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거나 022128-8566번으로 전화 상담 많이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종목 한번 가볼게요. AI 관련된 종목을 들고 오셨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이 밀리면서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 많이 밀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상승폭을 많이 반납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히든라인으로 포착된 종목을 들고 오신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제가 이제 솔직하게 좀 말씀드려보자면 히든라인에 포착된 종목이 굉장히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같이 시장이 많이 밀리면 네. 히든라인 상단으로 멋지게 올라오는 기업들이
있는데 네. 오늘은 정치 테마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쵸. 근데 제가 아무래도 방송에서 종목들을 말씀드릴 때에는 초보 투자자분들도 많이 보시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웬만하면 좀 규모가 있거나 네. 내재 가치가 좀 더 있는 기업들을 많이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히든라인 위로 올라온 기업들 더 알고 싶다면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오늘 AI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낙폭이 굉장히 컸어요. 그동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었던 뭐 폴라리스 오피스라든지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도 지금 이 히든라인 기준으로는 손절 라인대를 살짝 이탈을 했거든요. 정확하게 말씀드려보자면 어제 이탈을 했어요. 어제 어떻게 보면 AI 관련주들은 어제 매도 타점이 좀 나왔었던 네. 부분인데 그 외에 좀 그런데 이제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는 오늘 어제도 안 나왔고요. 오늘도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매도 타이밍 자체가 다른 기업들보다 아직까지는 잡히지 않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좀 더 견조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 기업을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 AI 관련주들이 오늘 장 마감되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기관 외국인 순매수로 마무리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별한 날이었잖아요.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든지 그동안 좀 매매를 공격적으로 해오셨던 분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AI 관련주들이 가장 시장에서 좋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을 매매하셨던 분들이 어쨌든 이런 정치적인 리스크라든지 갑자기 환 시장에서의 변동성을 좀 겁을 먹고 매도를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AI 쪽 같은 경우는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에서 팔란티어 같은 경우 또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 단기간 안에 또 하방 경직을 보이면서 반등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중에서 이제 히든라인 상단에서 가장 견고하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크라우드웍스라는 기업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AI 학습 데이터에 관련해서 뭐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AI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그 전 단계의 라벨링이라는 과정을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것도 이제 PPT로 준비를 해왔는데 네. 잠깐 보여주시면 AI를 학습하는 데 필요한 텍스트나 음성이나 이미지, 영상 등 데이터를 기계가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름을 붙여준다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혹은 클라우드에 올라와 있는 이미지라든지 텍스트에 대해서 명명을 하는 거죠.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나중에 좀 더 기계가 인식을 할 수 있거나 AI 확장에 대한 모멘텀들을 받아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크라우드웍스가 먼저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주가 흐름이 미국에서 잘 나오고 있는 팔란티어 같은 기업들이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AI 산업이 성장을 한다라고 한다면 크라우드웍스의 기술력은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이 기업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을까. 우리나라 네이버를 고객사로 가지고 있고요. 오늘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좀 더뎠지만 전반적으로 네이버의 우상향 기조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틀은 AI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자금이 넘어온 거고 오늘은 조금씩 어그러지는 모습들이 분명히 나왔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제가 크라우드웍스를 HTS에다가 잠깐 띄워놨는데 네. 이걸 잠깐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추세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주가가 이런 식으로 강하게 올라가다 제가 여기다가 좀 두껍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지금 이제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굉장히 오랫동안 하락을 했던 상황이고 우리가 이제 반대로 좀 생각을 해보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 여기서 한번 꺾일 경우에는 이제 추세적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정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저런 차트의 모양새를 하고 있는 종목들은 꺾일 때 대응이 필요해요. 제가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물론 내재 가치라든지 성장성은 분명히 맞지만 꺾이면 일단 선 대응이 필요하다는 관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테오젠을 제가 안 좋게 말씀드린 네. 건 아니고 대표적인 기업이라서 예를 들어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근데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하락을 하다가 반등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 히든라인 상단부에 올라오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두 가지 방법이라기보다는 두 가지 경우라고 보시면 좋죠. 이렇게 지금 크라우드웍스처럼 많이 내려오다가 반등이 나와서 히든라인 상단에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요.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거기서 이제 히든라인 상단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단부에서 히든라인 상단에 잡히는 경우가 있고 상단에서 히든라인 상단에 잡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좀 말이 어렵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는 지금 하단에서 잡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더라도 그 손실 그쵸.
손실 정도가 굉장히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날은 저는 꼭 관심을 가져보시고 내일 아침에도 좀 공략을 해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지금 이거 121선도 살짝 넘겨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15,010원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내일 공략해보시고요. 목표가는 18,200원 좀 높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3,000원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 국내 증시에 대한 좀 안도감보다는 위험에 대한 신호들이 감지되고 있을 때 팔란티어는 어제도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 꾸준히 집중해보면 좋다라는 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A스토리입니다. 제가 이거 혼자 열심히 말하고 다녔던 기업인데 사실 한알령 해제에 대해서는 엔터사들보다 네. 컨텐츠사들이 수혜를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A스토리 같은 경우는 컨텐츠 쪽으로 우리가 엮어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한알령 이전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만들었었던 매출의 30% 정도가 중국향이었거든요. 근데 현재는 5%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A스토리 같은 경우 2025년도에 주력하고 있는 제작되고 있는 컨텐츠가 나온다라고 해요. 그 모멘텀을 받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지금부터 우상향 기대해보자. 가장 중요한 것은 히든라인 상단에 올라왔다라는 부분이고요. 목표가는 1,500원, 손절가는 7,400원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재규 멘토님에게 4가지 추천 종목 받아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대응 전략 필요하시다면 이번 주에는 이제 마지막 출연이시니까요. 밑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고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고요. 0221288566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재규 멘토님과 함께 조금 더 자세한 대응 전략에 대해서 꼼꼼히 알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221288566번을 통해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멘토님과 함께 다양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챙겨봤는데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정말 힘든 시장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